아까 보다가 모르겠는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 이 냄비 뚜껑이 이게 뭐야? 난 냄비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 한참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생각만 해도 후방 카메라처럼 생겼네. 후방 카메라. 내가 볼 때는 냄비 같이밖에 안 생겼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야? 여기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엥? 그 음악이나 라디오 같은 거 조절할 때. 아, 이게 그런 그 전원 거야? 버튼이고 옵션은 뭐 한 번 반복할 거냐 아니면은 폴더를 반복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랑 이런 것들이지.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야? 똑같아 에어컨. 그거 온도 그리고 조절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 이건 강도 조절하는 거. 어떤 강도를 조절하는 거? 에어컨 강도. 아, 바람이 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바람 세게. 그리고 아. 바람 방향. 바람 앞으로 방향? 나올 거냐 위아래로 나올 거냐. 바람 방향을 왜 여기서 조절해야 돼? 근데 이런 거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오토 누르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차랑 아,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건가? 아니지, 아니네? 이건 사이드 미러랑 이게 아니네? 모양이 뒤에 다르네? 유리 열선. 아하. 이게 사이드 미러 열선이고 이게 뒷유리 열선인가 본데. 그리고 나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건 뭐야? 이거는 후진인 건 알겠고, 이거 오토, 이건 뭐야? 왜 있어? 보통 이런 슈퍼카나 스포츠카는 오토랑 그 수동으로 조작하는 이 패드 시프트랑 응, 이 패드 시프트랑 응. 이 두 개를 쓰는데 거의 보통 오토를 잘 안 쓰지. 왜? 근데 초보자들은 오토 놓고선 천천히 갈 때는 오토가 연비가 좋아지니까 오토 놓고 하는데 응. 나 같은 경우는 오토를 끄고 대부분 화면에 오토라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그걸 끄면 이제 오토가 사라지지. 난 이런 아. 상태로 운전을 하지. 그리고 이게 PS는 파워 스타트 버튼이라고 런치 컨트롤이라고 아, 급가속할 때 파워 0에서 스타트구나. 100km까지 막 급가속하거나 이럴 때. 아, 근데 그럼, 이거는 거의 쓰면은 페라리에서도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써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나는 쓸 일이 없겠네? 이런 거 위험하지. 아, 이런 거 있어. 오빠가 나보고 오토 모드로 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게 제일 편하니까. 아. 이거 변속할 줄 모르면은 맞아. 오토 모드로 가야 돼.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이건 범피로드라고 해서 보통 포르쉐는 이 버튼이 있으면은 좀 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해서 코너링 돌 때 좀 안전하게 잡아주는 건데 페라리는 반대로 이걸 누르면 자갈밭이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방지턱이나 그런 도로에서 좀 부드럽게 갈 수 있게 아.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야. 오히려 그 반대네. 포르쉐랑은 반대지. 근데 와이퍼인데 왜 한 번 화살표가 누르면 있는 오토 거야? 되고 이렇게 당기면 물 나오고. 아, 이거는 작동 방향에 따라서 그거구나. 그렇지. 아, 그리고 이 모드들은 뭐야? 보통 뭐 여기 CT 오프나 ESC 오프는 차가 엄청 잘 미끄러져서 트랙에나 많이 쓰는 건데 응, 위험해서 거의 쓰면 안 되고 응,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비 올 때는 웹 모드나 응, 눈 오거나 비 올 때는 웹 모드라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응, 스포츠는 그냥 일반적인 주행. 응. 그러니까 이건 컴포트 모드가 없지. 일반 차들은 컴포트 모드, 부드러운 모드가 있는데 페라리는 스포츠 모드가 기본. 기본이야? 그 근데 왜 레이스- 나는 왜 외수로 다니려고 했어? 외수로 다니는 게 낫지. 왜? 위험하지 않으니까 미끄러짐도 더하고 아. 연비도 훨씬 좋고 또 좀 더 차가 그래야구나. 반응이 좀 느려가지고 천천히 가니까 안 위험하고. 레이스 아하. 모드는 이제 뭐 빈 도로나 이럴 때 한번 밟아줄 때 레이스 모드 놓으면은 배기음도 좀 더 커지고 이제 운동 성능도 엄청 좋아지지. 크루즈 컨트롤. 아, 진짜? 근데 이건 뭐 고속도로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슈퍼카는 키로수 늘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고속도로 타고 뭐 부산까지 갈 거다. 그럼 보통 캐리어에 실어서 그냥 한 80만 원 주고 뭐 40만 원 주고 보내지. 이 차를 끌고 부산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지. 그 키로수에 의한 중고차 감가가 더 심하니까. 하긴 그렇겠다. 그리고 이건 그냥 여기 있는 거 설정 조정하는 거고. 터보 모드로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터보, 뭐 VDA 이런 것들 누르면 타이어 온도가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브레이크 온도가 올라가면 빨간색 변하고 근데 안 올라가면 파란색. 엔진도 빨간색, 파란색 변신을 좀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극한 주행을 할 거면은 저게 다 예열이 돼야 돼. 타이어도 노란색, 빨간색 돼야 되고 브레이크도 한 노란색 정도 들어와야 되고 아하. 엔진도 노란색 돼야 되고. 근데 이건 이제 오토 모드, 라이트, 앞에 라이트, 아, 라이트. 영 꺼지는 거, 주차 모드, 오. 안개등. 맞아. 보통 그냥 오토 모드 놓으면 끝나지 뭐 이거. 근데 오빠 이건 이건 기능은 알았다? 이거 방지턱 넘을 때 그거잖아. 아니었어? 방지턱 넘을 때도 당연히 쓰는데 이거는 주차장 들어갈 때나 이럴 때 조금 이 차가 밑에가 닿을 것 같다. 그럼 위험하잖아. 그럼 이걸 올리는 거지. 앞에를 리프트 기능을 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차 앞이 살짝 이렇게 들려. 5cm인가 6cm. 아. 방지턱 같은 데는 이걸 안 올려도 돼. 아하.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는 올려야 되는데 차가 참 잘 나왔지. 아, 그렇구나. 실생활에서도 좀 불편하지 않게. 기름 넣을 때 이걸 눌러줘야지 뚜껑이 열리지. 기름 뚜껑. 오. 그리고 이건 앞에 트렁크 버튼. 이게 아하. 사이드 미러. 우리가 스스로 접고 펴야 되잖아. 그게 좀 난 내릴 때 이걸 불편하더라고. 접고서는 내려야 돼. 자동으로 아. 안 접어져. 이 상태로 놓고 그럼 오른쪽이야. 이게 오른쪽 사이드 미러. 이거 왼쪽 사이드 미러. 아. 왼쪽 사이드 미러 조정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놓고선 이걸 방향 조절하면은 거울이 움직여. 아하. 자, 그럼 이제 시동 켜고 한번 운전해 볼까? 페라리의 좋은 점이 뭐야?
딱히 좋은 점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주행감도 안 좋고 승차감도 안 좋고 불편하고 허리 아프고 장거리 가기도 부담스럽고 다 이런데, 일단 페라리의 가치가 있지. 람보 페라리를 보통 비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람보 페라리를 거의 동등하게 보는데 세계적으로는 페라리가 더 뛰어나지 가치가. 최근 2년 연속 가장 강력한 브랜드 1위도 차지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서비스. 보통 자동차 브랜드는 3년에 10만 킬로 보증을 해주고, 독일 3사 뭐 벤츠, BMW, 아우디는 소모품 교환, 엔진오일 그런 교환도 공짜로 해주는 게 3년 정도, 1년에 한 번씩. 포르쉐는 4년에 킬로미터가 무한 킬로미터 보증이라서 좀 좋긴 한데, 이것도 최근에 소모품 교환의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야 돼 따로. 그리고 페라리는 3년에 무한 킬로미터이긴 한데 이런 엔진오일 같은 걸 갈아주는 게 7년 동안 무료야, 무료. 그리고 시골 총구석까지 페라리 전용 박스카가 있어, 캐리어. 그걸 보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지. 서울까지 가져가서 무상 정비해주고 엔진오일, 브레이크 이런 거, 오일 뭐 그런 것도 다 갈아주는 거지, 공짜로. 그리고 또 교환하면은 다시 내가 사는 곳까지 무료로 딜리버리를 해주고, 뭐 풀커버 워런티라고 해서 엔진 미션까지 다 보증해주는 건 3년에 무한 킬로미터인데 2년 또 연장할 수 있고 또 2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7년간 받을 수 있고, 연장 비용이 1년에 한 500만원, 600만원 든다고 봐야 돼. 1년에 5, 600만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1년에 한 100얼마, 200얼마 하지만 페라리는 좀 많이 비싸지. 유지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보증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솔직히 유지비는 별로 드는 건 없지. 왜냐면 7년 동안은 뭐 엔진오일 이런 걱정도 없고,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바로 박스카 데려와가지고 내 차 싣고 가고, 뭐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기름값하고 세금, 보험료 정도인데, 뭐 그 외로 치자면 타이어가 있지. 타이어는 근데 급출발 안 하고 급 코너링 안 돌고 급가속 안 하고, 뭐 타이어도 그렇게 빨리 닳는 편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기름값은 고급 휘발유라서 뭐 1,800원, 리터당 1,800원 좀 감안해야 되고, 세금은 4,000cc니까 1년에 한 대충 100만원 정도 봐야 되고, 보험료가 문제인데 거의 내가 과실낸 사고가 없다 보니까 1년에 보험료가 자차 포함해서 하더라도 한 180만원, 200만원 정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싼 편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무사고냐 아니냐 이런 걸 계산해야 되고 나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아마 20대 초반 중반은 어렵다고 보고, 못해도 한 20대 후반이나 30 초반부터는 좀 탈만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유지비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대파할 때 내가 얼마나 키로수를 탔느냐. 1년에 1만 킬로씩 타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 특히 한국 사람들은 1년에 한 3,000km 정도만 슈퍼카는 타야 내가 중고를 살 때도 그렇게 많이 안 탔으니까 흠집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럼 우리는 얼마나 탔는데? 사온 지 한 1년 반 됐는데 한 10,000km는 안 탄 것 같아. 1년에 한 4,000km 정도 탄 것 같아. 근데 그냥 동기부여 되는 거, 내 인생에. 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 페라리를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하고 나면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 이 차를 계속 타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겠다,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있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게으르면 안 되고 항상 성실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살자, 약간 그런 게 이제 채찍질하는 기분. 관심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겠네. 관심 좋아하는 사람들은 페라리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니까. 특별히 그렇게 관심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근데 이 차가 빨강색인데다가 소리까지 크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 그나마 빨간색이 덜 쳐다보지. 왜? 노란색이면 확 튀는데,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가 노란색이 거의 메인 컬러인데 배기음은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크다고 봐야 돼. 이제 그런 차들이 이제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람보르기니를. 그래, 근데 그거하고 너무 시끄럽던데? 시끄럽지. 시동 킬 때는 당연히 시끄러운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민폐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민폐성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좀 람보르기니는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좀 타는 게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나처럼 이제 40 다 돼가는 아저씨가 타기에는 좀 중후함이 없다. 그냥 중후한 게 좋아서 페라리를 골랐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았던 차가 뭐야? 난 솔직히 차를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나도 정말 이 차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싶으면 난 포르쉐가 가장 좋은 것 같아. 포르쉐는 뭐 걔네들 기술로는 깔 수가 없지. 왜냐면은 걔네들 자체가 뭐 4년 보증에 무제한 킬로미터를 보증해주니까 4년 동안 니들이 10만 킬로를 타든지 100만 킬로를 타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고장 안 날 자신 있고, 고장 나면 가져와라, 우리가 수리해줄게. 데일리대로 다 되고, 911도 그렇고, 911도 스포츠카인데, 비싼 스포츠카인데 2억이 넘지 그것도. 데일리도 되는데 주행 성능도 끝내주고, 보증 좋고, 그리고 딱 봐도 그냥 예쁘게 생겼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 슈퍼카들 모아놓고 런치 컨트롤을 몇 번이나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포르쉐가 거의 뭐 100번 이상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막 불편하다는 통풍 시트 없으면 못 살고 핸들 열선 없으면 못 살고 우리나라 특징이 그렇잖아. 이거 카플레이 연결 안 되고. 근데 포르쉐는 그런 게 다 돼. 근데 페라리는 글씨체도 한글 넣으면 다 깨져서 나와. 그런데도 페라리를 잘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페라리만의 그 감성이 있지. 브랜드 가치와. 만약에 우리가 이 차를 팔고서 다른 차를 사게 되면은 어떤 차를 사고 싶어? 페라리 중에서도 이제 나는 오픈카 한번 타보고 싶지. 4인승 오픈카. 아, 페라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포르토피노 M이라고 해서 4인승 오픈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주도 놀러 갈 때도 차 실어 가면 되니까 4인 가족 놀기 딱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SUV로는 람보르기니 우르스라고 그 포르쉐 카이엔처럼 이제 비슷한 건데 또 약간 더 높은 네임밸류지. 성능도 훨씬 좋고. 이제 그 차량. 그 두 개 차량을 사고 싶긴 하지. 근데 내가 평생 소장하겠다 이런 차라면은 911 카브리올레라고 포르쉐 911인데 오픈이 되고 뒷자리도 있고 그래서 또 가족들하고 무난하게 즐길 수 있고 서비스도 빠릿빠릿하고 뭐 그런 이제 포르쉐 911은 평생 가져가고 싶은 그런 차긴 하지. 요즘에 그 슈퍼카 번호판이 뭐 달라진다고 그런 이슈가 있던데 그치. 어떻게 생각해? 그 초록색 번호판으로 바뀐다는 건데 뭐 그 뭐냐 전기차는 파란색인가 그렇잖아. 근데 초록색이 이제 법인차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들이 슈퍼카 타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인이 뽑는 그런 슈퍼카들은 슈퍼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차들은 초록색으로 변경하겠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환영하는 편이지. 왜냐면 그걸 사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할부는 명의가 내 차 명의가 나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나야. 일반 현금 할부는. 근데 리스라는 것은 명의자가 캐피탈이야. 다른 회사 거지 차가. 명의자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나야. 세금, 보험료, 뭐 기름값 이런 건 다 내가 내. 고장나도 내가 수리하고. 근데 명의자만 그냥 회사일 뿐이야. 그 회사 차량 명의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서 내가 이 차를 팔고 싶다. 그럼 딴 사람한테 팔잖아? 그럼 그 사람은 취등록세를 안 내. 이게 보통 한 3억짜리인데 3억에 취등록세 한 7%니까 2,100만원? 2,100만원을 지불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승계자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2,100만원 아낄 수 있잖아. 왜냐면 명의자가 안 바뀌니까. 명의자는 캐피탈사 그대로고 사용자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 모니리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3억 중에 내가 2억을 빌려 타겠다 리스에서. 그럼 이자가 너무 비싸서 못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어떻게 타느냐. 이런 차를 타는 방법은 3억 중에 거의 2억 9,900만원을 다 내버려. 그럼 100만원만 남지? 그 100만원을 60개월 동안 내는 거야. 한 달에 뭐 3만원씩 4만원씩. 그럼 뭐 그럼 이자가 별로 안 나오지.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뭐 8만원 나오겠지. 요즘 뭐 금리를 따지면 8만원, 9만원, 10만원 많아도. 나도 지금 그걸 쓰고 있고 나도 실제로 1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상환을 해놓은 거고. 그런 식으로 타면 실제로 흰색 번호판이야. 왜냐면 난 법인 명의로 구매한 게 아니고 개인 명의로 내가 사용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용자라는 게 법인이다. 그럼 이제 초록색 번호판이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주말에 나들이 가거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 이 회사 한번 세무조사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세무조사 했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어.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거지. 세무조사라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나 그냥 개인으로 이제 구매해야겠다 이런 법인 대표들도 많아. 굳이 이걸 막 자기들이 타고 다니면 안 되지. 법인 대표가 타고 다니면 그건 또 모를까. 뭐 장부 잘 기록하고 회계장부 잘 정리하고 이러면 모를까. 그러면 우리 여자들 명품 가방에 비하면 어느 정도 급일까? 여자들 가방? 보통 옛날에는 내가 벤츠가 마케팅도 잘 돼 있고 명품 이미지도 있고 한 샤넬급으로 봤거든. 근데 요즘 벤츠가 너무 흔해지고 독삼사가 흔해져가지고 한 루이비통급으로 내려온 것 같아. 그리고 포르쉐가 이제 샤넬급이 됐는데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은 샤넬하고 포르쉐 비교가 안 되지. 샤넬도 뭐 비싼 게 있겠지만 샤넬은 한 1,000, 2,000 정도 한다고 봐야 되고 1,000만원 정도 하겠다. 1,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기본 포르쉐는 1억 5천이 넘어가니까 옵션을 대충 넣더라도 한 샤넬급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에르메스급이 보통 페라리 이상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맥남페 이런 걸로. 솔직히 요즘에는 그 가방 브랜드나 뭐 이런 자동차 브랜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아진 게 아니고 그 출고량이 너무 많아져서 많이 흔해졌다고 봐야지. 근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범킨백을 주고 캘리백을 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페라리도 마찬가지야. 페라리는 뭐 일반 자동차처럼 나 사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계약을 넣으면 그게 계약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질 않아. 그럼 한국에는 뭐 얼마만큼의 물량만 주겠다, 중국은 얼마만큼의 몇 대만 주겠다 이렇게 계약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페라리를 가장 많이 사준 사람
우리 페라리를 계약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들을 VVIP로 이제 모신단 말이야. 먼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는 그런 기회조차가 안 와. 에르메스는 돈을 쓰면 그래도 계속 뭐라도 사면 기회가 오지. 버킨백 받을 수 있고 한 2천만원 3천만원 쓰면 버킨백 뭐 은장 이런 거 받잖아. 근데 페라리는 한 15억 20억을 써야 돼. 차 한 대가 거의 한 5억씩 한다고 봐야 되니까 신차 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페라리의 가치를 보면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정 찍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 엄청 좋기 때문에 페라리를 겪으면서 진짜 다른 자동차들은 타기 싫을 정도로 서비스가 너무 좋다는 거지. 차가 좀 불편한 게 문제지. 이번에 뭐 프로선계라고 SUV가 나왔는데 4인승 5인승 가격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이제 그런 차가 나온 거야. 나같이 이제 애들 둘이나 있는 아빠들은 그런 차들을 좋아하지만 그 프로선계 지금 가격이 한 7억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계약이 끝났을 거야. 난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런 VVIP가 됐겠지.